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져온 종목은 LNF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부터 계속 LNF 관련해서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더 빠졌어요. 아직까지 바닥 구간까지는 조금 가격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해당 종목이 하락하는 이유가 제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공매도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 가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LNF는 코스피 상장 이슈도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있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 왜 주가가 오르지 못하냐? 코스피 이전 상장하면은, 분명히 호재이고, 그리고 이 공매도 물량 또한 이 숏스퀴즈로 인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되지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코스피 이전 상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엄청난 호재는 맞습니다. 이 공매도가 이 LNF라는 종목 자체가 옛날부터 이 공매도에 계속된 표적이 됐었기 때문에 엄청 시달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나오고 얘기도 과거에 또 나왔었고, 그리고 뭐 공매도 폐지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나왔었고 막 이런 얘기가 되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실망감도 굉장히 컸어요. 이 주주들이 이 LNF라는 종목에 되게 실망을 하고 이 투자 가치에 대해서 이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졌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공매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 메릴린치까지 이제 합세를 하면서 매도가 약간 하방 압력이 엄청나게 더 강해졌었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제가 수급 얘기할 때 한 번에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공시를 살펴보면은 코스피 이전 상장이 우리에게 그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보통 이제 기대감이 엄청나게 쏠리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그 동일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이 LNF는 주가가 상승을 하질 못했잖아요. 이 당시에 이 포스코 DX랑 이 LNF랑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LNF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25일 날 임시 주총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 주총 결과 과정과 그리고 관련 기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결전의 날은 10월 25일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될 거는 외국인의 자금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최근 수급을 보면은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이 투자신탁이랑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기간 쪽 물량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기타 법인 매수세 들어오는 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최근 이 며칠 동안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5일간의 순매수세 상위 증권사를 살펴보면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가 지금 랭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골드만삭스는 5만 주, 모건스탠리는 약 4만 주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LNF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 목록을 살펴보면은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에 합세한 이 메릴린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JP모건, 이렇게 4개의 외국계 증권사가 지금 그 LNF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 증권사인데, 얘네들의 매수세를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왜냐면은 얘네가 결국에 상한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매수가 찍힌다고 한다면은 쇼커버링 징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공매도 물량을 상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가 상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한하는 그 과정 그리고 초입 단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10월 25일 날 코스피 이전이 확실하게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 물량들은 상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LNF의 공매도 잔금 금액 규모가 5천억 정도 됩니다. 이 5천억 자금이 이 LNF의 패시브 자금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이 LNF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 이 주주들의 신뢰를 굉장히 잃은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LNF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보유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주주들의 신뢰를 잃는 거에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부터는 이 LNF가 주주들과의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이 LNF의 레인지가 17만 5천 원에서 27만 5천 원까지의 이 두터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10월 25일 날 이 코스피 이전이 확정이 되고, 뭐 물론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거의 확정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고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5일 날 만약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공매도 물량들이 상환되면서 쇼커버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반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물량들이 모이면서 25만원 구간까지 주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코스피 이전 확정 이슈가 나오겠죠. 그러면 홈트 뉴스에 코스피 이전 확정, 뭐 공매도 쇼커버링 진행되나 분명히 이런 헤드라인을 가진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매도가 상한이 되는 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껴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지지 구간이 현재 뭐 17만 5천 원 구간에서 반등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수급이 몰리겠죠?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하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이런 쇼커버링 물량과 그리고 이 LNF라는 기업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이 공매도에 엄청 시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헤드라인도 나올 거예요. 뭐 LNF 드디어 공매도 벗어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지금도 이 LNF는 2차전지 양극재 기업 중에서 정말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평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에코프로가 이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 포스코 그룹이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을 때 이 LNF는 주가 상승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이 공매도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또 주가가 눌렸어요. 그런 부분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저 또한 이 개인적으로 이 LNF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LNF 주주분들이 좀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고 쇼커버링도 진행이 돼서 좀 대세 상승을 좀 시원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이 LNF라는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맹목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항상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요.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상승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있을 만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사실 주가가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솔직히 대응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딱 보여지는 이 지지 구간들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현재 이 LNF가 주가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줬던 구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이런 구간들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요. 내가 고점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매수를 진행을 해서 물타기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을 축소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후에 이탈한 이후에 바닥을 다시 형성을 할 겁니다. 어쨌든 주가는 마냥 상승하지도 않고 마냥 떨어지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끝이 있는 게 주가의 흐름인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조정 구간이 나오고 나면은 절대적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닥이잖아요. 그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되고 지지 구간을 명확하게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부터 다시 제 매집을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이 2차전지 기업이고 양극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적이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올해 이제 1분기랑 2분기가 실적이 좋지가 않았죠. 2분기는 뭐 어닝 쇼크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NLF라는 회사가 뭐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컨센서스를 하회를 한 거고, 그리고 거시적 경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야 됐고, 이런 부분을 제가 첫 영상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분기 실적은 이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 자체가 1,300원대에 이제 사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팔 때 보니까 환율이 내려가 있으니까 3, 40원 정도 손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LNF라는 회사가 실적이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나 끝이야 이러고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이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A 플랜과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 B 플랜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A라는 플랜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 올 한 해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죠. 이 10월 25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확정을 하고 공매도가 슈퍼버링이 진행이 됐을 때,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것, 그게 이제 A 플랜이고, 말씀드렸던 이 B 플랜, 지지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떨어질 때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 시점 구간에서부터, 박스권 구간부터 이제 다시 재매집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 이렇게 투자를 해라 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LNF라는 기업을 매수를 했을 때 전략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이 종목을 뭐 때문에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나는 단기로 매수를 할 거야, 아니면은 뭐 나는 2차전지 산업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2차전지에서 양극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LNF가 나는 좋아 보여,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더 커질 거야, 분명 이런 뭔가의 관점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의 판단들과,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관점들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판단했을 때 어느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는 것이 공급 가행이 될 수는 있지만,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두고 내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을 때, 방향이 상승으로 향했을 때, 아니면은 방향이 하방으로 향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주가가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이제 그때부터 찾아보고, 그렇게 되면은 손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질 때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비중만 커지고 그 비중이 커지면서 손실액 자체도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물을 탄다고 해서 손실폭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비중 자체가 커지고 그냥 내 계좌에 내가 눈에 봤을 때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게 적어질 뿐이지, 오히려 비중은 더 커지면서 거기서 주가가 조금만 더 떨어지더라도 손실폭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방향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LNF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하방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제가 매일같이 해당 종목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 따라서 이제
매매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들과 그리고 현재 공매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들과 그리고 이 LNF라는 기업의 현재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실적 부분과 그리고 현재 수주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 LNF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이 LNF가 코스닥,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진행을 하는 기업인데, 매수를 해 볼 것 같다. 아니면은, 확정이 되면은 매수를 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이제 함께 이 LNF라는 종목을 추적해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분석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전략을 세워 가시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